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연속된 그 데이터 개수 세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연속된 데이터가 몇 개 안 됐었죠. 3개 이상 뭐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뭐 쉽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속된 데이터가 존재할 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수로 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인제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어서 예전 질문 중에 조금 더 많은 연속된 데이터 개수를 세는 예제들을 한번 선정을 해 봤어요. 자,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그 먼저 화면에 보시면 그 질문했던 내용들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연속된 문자 카운트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기준열을 시점으로 해서 문자 y가 얼마나 연속되어져 있는지 카운트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8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5개가 연속되어 있고 2개가 연속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연속된 시점이 5개니까 5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실제 파일은 올려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파일을 열어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가장 쉬운 게 프리퀀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퀀시 함수 같은 것들을 잘 안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놔 봤거든요. 자, 왼쪽에 이런 식의 성적 데이터가 있을 때 제가 50점대, 60점대, 70, 80, 90, 그다음에 100점 맞은 분들의 그 개수, 인원수 같은 것들을 좀 세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ount ifs 함수 같은 걸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퀀시 함수가 이런 식의 작업에 빈도수 세는 함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쉬워요. 예, 프리퀀시 함수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데이터 어레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범위거든요. 자, 그럼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게 인제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 최대값 범위예요. 최대값 범위를 제가 선택을 할 때 요 마지막을 선택하고 있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요 점수보다 큰 것들은 마지막에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99점 있는 위치까지 선택을 해서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 보면 자, 이렇게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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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요렇게 있다. 요 점수대에. 그래서 50점대 2명 있고 여기 있죠. 60점대 1명, 70점대 1명. 자, 60점, 70점 하나씩 있죠. 80점대는 없고 90점대 1명. 자, 그리고 100점이 1명 있다. 요렇게 바로 나오죠. 물론 제가 지금 작성한 요 수식은 수식 자체를 작성하는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2019 버전을 포함한 하이 버전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로 이렇게 입력해서 돌려받아야 결과값이 제대로 돌려져요. 자, 물론 365나 2021 버전 사용자들은 그냥 뭐 엔터 키 눌러서 작업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인제 좀 알았다라고 치고 자, 이렇게 연속된 범위 내에 연속된 문자가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세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인제 공식과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식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런 식의 작업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frequency 함수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함수를 쓰는데 이게 수식이 조금 간단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배열로 동작을 시키셔야 되는데 일단 범위를 잡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저 y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가니까 컬럼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이렇게 컬럼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if 문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고 콤마 누르고 자, 두 번째 if를
계속해서 입력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if는요. 이거 딴 데 가서 지금 타이핑이 되냐. 자, 여기에 if 같은 것들을 써서 보면 여기에서 y일 때 연속된 개수를 센다고 했으니까 y가 아닐 때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자, 물론 지정되는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런 컬럼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기본적으로 프리퀀시 함수가 알아서 요 구간에 속해져 있는 개수들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요 반환되어진 값의 최대값이 최대 가장 큰 값이 연속된 숫자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맥스 함수가 나오겠죠. 물론 좀 들여 써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맨 뒤쪽에 이제 가로가 닫혀지면 기본적으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프리퀀시에서 반환한 요 개수들 중에 가장 큰 개수, 가장 많이 연속된 개수를 세워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들이 가장 쉬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먼저 이해를 간단하게 도우려고 그러면 제가 프리퀀시 함수를 먼저 써봐야 되겠죠. 자, 프리퀀시 함수를 써볼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작게 나오네요.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고요. 일단 if 조건 이용해서 요 범위 안에 제가 원하는 조건이 요 y인 조건이거든요. 자, 이때 컬럼 함수 이용해서 제가 범위를 잡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 if 조건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범위 안에 y가 아닌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숫자를 그냥 반환받기 위해서 컬럼 함수 이용해서 똑같은 범위를 잡아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if도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함수를 닫아보면 얘가 어떤 값을 돌려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를 좀 동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0하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자,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 숫자들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잘 눈에 와닿진 않으실 거니까 제가 요 정도 데이터를 지워 놓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갑자기 402라고 하는 숫자로 바뀌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요 if 함수 부분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y가 들어가져 있는 열 번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니까 2, 3, 4, 5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F9키 누르면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 3, 4, 5 나오고 없다 8, 9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if 함수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제가 F9키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펄스 없다 나오다가 여기 비어 있는 데서 6, 7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얘들을 가지고 이제 빈도를 세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요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세요. 그러다가 숫자 6이 나오면 6보다 작은 게 몇 개 있는지 세보겠죠. 그럼 숫자로 6보다 작은 건 4개 있으니까 요때 4라고 하는 값이 한번 처음에 나와요. 자, 그리고 7보다 작은 것들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요 6하고 7 사이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요 뒤로 그러니까 2, 3, 4, 5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가 지금 8, 9가 있으니까 두 개가 세워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연속된 건 몇 개예요? 예, 요거겠죠. 4개.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렇게 반환되어진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돌려받으면 되니까 얘를 맥스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수식을 처리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얘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봐서 동작을 시켜 봐야 되니까 요 부분에 제가 아까 F9키 눌러서 결과를 봤던 부분들은 다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뭐 어차피 ESC 키 누르면 될 거니까 눌러보면 자, 요렇게 원래 제가 작성했던 수식이 나오죠. 여기다 이제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숫자들을 돌려달라라고 하면 엔터. 자, 여기는 4가 나오겠죠. 수식 복사해 보면 여기는 1개, 여기는 8개, 여기는 5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인제 아까 질문했었던 내용처럼 가장 많이 연속한 그 개수를 세워주는 수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당연히 이런 수식은 배열을 이용한 수식이기 때문에 하이 버전 사용자들 2019 버전을 포함하신 분들은 전부 다 컨트롤 쉬프트 Z 엔터키를 눌러 가지고 수식을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연속되어져 있는 데이터 개수를 세려고 할 때 보다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